안녕하세요. 탐합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이노우에 신파치가 지은 꾸준함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RH 코리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노우에 신파치,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디자인한 프리랜서 북 디자이너이자 습관 부자입니다. 1973년 도쿄에서 태어났는데요. 와코 대학에 다니던 중에 술집에서 유명 출판사 대표와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북 디자인 길을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어시스턴스 없이 혼자 1년에 200권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디자인하면서 자기 개발 및 경제 경영 분야 북 디자인의 유행을 이끌어왔습니다. 본업뿐만 아니라 연 1회 사진전 개최를 20년 동안 해왔고 매일 루틴으로 조깅 25년, 일기 쓰기 22년, 블로그 글쓰기 9년, 춤 연습 3년, 책 한 권 읽기 3년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그의 생활을 담은 기사가 발행된 후에 괴물 루틴으로 입소문이 나서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들어가는 글. 나의 본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학창시절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덧 직업이 되었죠. 어쩌다 보니 재미있어서 꾸준히 한 결과가 직업이 됐습니다. 혼자서 1년에 책을 200권 정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죠. 이런저런 잡일 등 할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저 혼자서 처리를 합니다. 모두 하루 습관을 철저하게 디자인한 결과인데요. 저절로 지속하게 되는 구조를 저는 고안했습니다. 하루하루 다양한 일을 한결같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일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타고난 재능도 놀라운 발명이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나날이 거듭해온 작은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나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장 몰두하는 일,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늘 생각해왔죠. 내게 그건 꾸준함이었습니다. 꾸준함은 취미입니다. 내가 꾸준히 하는 것 중에 노트라는 블로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때 쓴 노트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12시 37분. 나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순간, 이를테면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루틴을 매일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꾸준히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해서였습니다. 내게는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꾸준히 생각을 말로 표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20년에 걸쳐 수많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는데요. 차례차례 연속으로 다양한 과제를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마치 각각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임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구조를 구상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늘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않고 오래 계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루하루를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게임으로 만드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일을 수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록을 남기면 내가 계속해온 일이 또렷한 모양을 띠기 시작합니다. 기록하면 성취감이 들죠. 꾸준함은 기록에 의해 멋진 컬렉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으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듯 보이는 작은 변화가 어느새 커다란 변화로 자라납니다. 그게 꾸준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죠.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새로운 마음가짐은
바로 제대로 된 노력을 그만두는 겁니다. 우선은 그저 계속하기만을 생각합니다. 실력 향상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라 그저 꾸준히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즐겁게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효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힌트가 없을수록 좋습니다. 우선은 자기 방식대로 해보는 거죠. 스스로 이것저것 시험하면서 몸소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해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솜씨가 느는지 어떤지는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함의 가장 큰 비결은 하면서 생각하기입니다. 가장 빠른 공략법을 흉내내면 금세 실증이 납니다. 작심삼일로 이어지는 이유죠. 아, 이래야 되는데. 아, 청소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모두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사실은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시켜서 한다는 생각으로 무책임해진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느낌이 의욕을 빼앗는 이유는 열심히 하는데도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 부담감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다고 마음먹은 건 바로 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한다고 마음먹은 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무슨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보다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무리해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면 됩니다. 시시한 일이든 쓸데없는 일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지만 재미있어 보이는 일,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왠지 모르게 해보고 싶은 일, 동기는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별 생각 없이 한번 해볼까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조를 구상하는 것.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쉽게 지속할 수 있을지 먼저 궁리하는 겁니다. 그 답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죠.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누군가를 흉내내면 재미없는 데다가 실력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스스로 궁리하고 고민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쉽게 계속하는 비결은 일주일에 7번 하기, 매일 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매일 해야 합니다. 꾸준함을 쉽게 손에 넣으려면 선택지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요. 우선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없앱니다. 한다, 하지 않는다를 날마다 일일이 고민하지 않게 만들면 되죠. 실제로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덧 매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져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어떤 일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해보십시오. 이 방법은 꾸준히 하는 체질을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사소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뭘 하든 오래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매일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기꺼이 계속한다는 것은 이런 작은 발견을 즐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는 뭔가 작은 일 하나를 시도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으니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하늘을 사진에 담는 것, 새해 첫날
우연히 집 베란다에서 해돋이 사진을 찍은 것이 계기였는데요. 어느새 매일 아침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하루의 시작을 훨씬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할 일은 끝난 셈입니다. 이제 그 습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 달간 계속해 보십시오. 책을 읽다 보면 때로 직접 해보고 싶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하루 10분이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매일 계속한다고 치면 10분은 좀 깁니다. 그럴 때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하루 일과에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10분 분량 중에 30초만 해봅니다. 꾸준히 하다가 효과가 나타난다 싶으면 1분으로 늘리거나 방식을 바꿔보면 됩니다. 제대로 하려다가 금방 그만두기보다는 맛보기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쪽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뭐든 처음부터 너무 제대로 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작게 줄이고 꾸준히 하면서 서서히 모양을 다듬어 나가면 되죠. 작은 일을 의식하는 데 익숙해졌다면 이번에는 조금만 크기를 키워봅니다. 대략 5분 안에 마칠 수 있는 크기로 만들면 됩니다. 온전히 집중하면 5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 할 수 있는 크기로 작게 줄이기, 그리고 잘게 잘라서 매일 계속하기. 날마다 뚜렷이 실감할 만한 큰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매일 5분씩 거르지 않고 1년간 꾸준히 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만 계속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크기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든 한결 쉬워집니다. 다만 조각이 작아진 만큼 너무 사소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거나 그만 깜빡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잊어버리는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일과 작은 일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하나의 습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작게, 쉽게 하려면 평소 매일 하는 일과 새로 시작하는 일을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한데 묶을 만한 일이 없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다. 플러스 사진을 찍는다. 체온을 잰다. 플러스 세 줄 일기를 쓴다.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플러스 5분 동안 춤을 춘다.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깜빡하기 쉬운 일도 두 가지가 세트를 이루면 잊어버리기 어려워집니다. 두 가지 행동을 세트로 묶는 데는 깜빡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겸사겸사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매달 새로운 도서에 관한 기획을 5가지쯤 출판사에 제안을 합니다. 기획안을 5가지나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기 그지없죠. 그러니 작게 잘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 뭐든 좋으니 기획을 한 가지 생각하기라는 작은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 자, 기획을 고민해보자 하고 스위치를 딸깍 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럴 때 겸사겸사의 힘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 인터넷이나 SNS를 살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걸 기획 고민하기와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SNS를 들여다보는 김에 기획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SNS를 구경하는 행동에도 목적이 생깁니다. 단순하고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전에 쉬운 일 하나를 완충제처럼 끼워 넣으면 어려운 일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책 한 권씩 읽어야겠다고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그리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내리는 습관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일에는 작은 전제 조건을 세트로 붙여서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이 끝나면 고강도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 바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뇌를 약간 속이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귀찮은 일을 실행할 때는 이런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나면 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일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시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당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할래? 지금 당장. 이게 정답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무리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언제 할지를 분명히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시가 되면 해야지처럼 시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의 전후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나는 매일 거르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요일별로 장소를 나누어서 지정해 두었죠. 월요일은 샤워를 하면서 욕실 청소, 화요일은 양치질을 하면서 부엌 청소 등과 같이 요일마다 언제 청소를 할지 자세히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생활에 규칙적인 리듬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역시 시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없는 시간을 만드는 방법, 그건 바로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없는 시간은 아침에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일찍 일어나면 되죠. 우선은 5분 나 자신을 위해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5분 더 일찍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꾸준히 하기 위해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일, 바로 기록입니다. 하고 나면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 않은 날은 하지 않은 이유를 한마디 적으면 됩니다. 기록은 꾸준함을 낳습니다. 사실 기록을 한다면 이미 꾸준함은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을 그저 기록하면 됩니다. 기록하기는 꾸준함을 위한 첫걸음이죠. 그리고 꾸준히 하는 일은 기록을 통해 한결 더 즐거워집니다. 기록은 되도록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하늘을 사진에 담는다면 찍은 사진을 날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보십시오. 꾸준함을 쉽게 만드는 게 매일 하기라면 꾸준함을 즐겁게 만드는 건 기록인 셈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지수를 조금씩 늘려봅니다. 조합한 습관들 사이에 조금씩 새로운 작은 일을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하나 연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런 작은 일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아가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합니다. 그날 기온을 알아맞히는 퀴즈를 하고서 손을 모아 어제 하루에 대한 감사와 오늘 하루를 향한 인사를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칭을 한 뒤 방으로 돌아가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기록합니다. SNS와 인터넷으로 뉴스를 체크하고 기획거리를 찾아 메모하죠. 5분간 명상을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커피를 내린 뒤 작업실로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눈뜨고 일어나서 대략 20분 사이에 마치는 아침 루틴입니다. 이런 흐름을 날마다 반복합니다. 이 루틴은 업무에 임하기 위한 일종의 필수 단계가 되었는데요. 업무라는 가장 어렵고도 험난한 고비로 자기 자신을 데려가려면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들을 점이 아니라 하나로 있는 선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일 때는 잊어버리기 쉽지만 세트가 되면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고 흐름을 만들어 두면 새로운 일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 좀 번거롭다든지 매일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만둘지 더 쉬운 방법으로 바꿀지 궁리해 봅니다. 꾸준히 하는 체질을 만들고 습관의 틀을 구축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힌트는 될 테니 참고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거죠. 그리고 2가지 세트로 묶습니다. 하는 김에 기록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 마시기 플러스 메모장에 날짜 쓰고 체크하기. 그리고 이걸 일주일에 7일 매일 계속합니다. 오늘 하면 내일도 합니다. 당분간 계속합니다. 다음 단계는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로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마시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메모장에 5분 동안 어제 하루에 관한 일기 쓰기, 이런 식으로요. 전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죠. 우선 3주 동안 꾸준히 해봅니다. 매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첫 번째 세트가 자리를 잡으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물 마시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메모장에 5분 일기 쓰기, 거기에 영어 단어책 펼치고 단어 하나 외우기, 플러스 스마트폰에 단어 적어두기, 이런 식으로요. 역시 자연스럽게 계속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꾸준히 합니다. 역시 거르지 않고 매일 합니다. 익숙해지면 또 5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추가합니다. 물 마시기, 메모장에 체크하기, 메모장에 5분 일기 쓰기, 영어 단어 외우기, 스마트폰에 기록하기, 여기에 더해서 5분 동안 영어 문장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10분이 조금 넘는 길이의 루틴이 완성이 됩니다. 이 루틴을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합니다. 석 달 정도 꾸준히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새로운 습관을 추가합니다. 루틴에 적용했다면 무게를 조금씩 더 해봅니다.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꼭 하는 일을 시작점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꼭 하는 일에 덧붙여서 의식적으로 꾸준히 하는 일을 한 세트 정도는 반드시 실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을 마신 다음에 메모장에 기록하기, 그리고 일기 쓰기, 이렇게 시작점을 결정했다면 그것만은 반드시 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작점으로서 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루틴을 날마다 빠짐없이 실천하게 된 뒤로 나의 인생은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습관의 구조를 빈틈없이 디자인한 끝에 발견한 쉽고 확실한 방법. 매일 한다고 마음 먹습니다. 두 번째, 사소한 일 2가지를 세트로 묶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기록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을 이어서 흐름을 만듭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언제든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괴로워지죠. 언제든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됩니다. 어떤 일이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마음먹어야 오히려 더 꾸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다와 언제든 그만두어도 괜찮다는 늘 세트로 갖추는 것, 이것이 실증 내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하는 척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하러 나간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까지만 해봅니다. 거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하는 척만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행동을 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한번 가까이 접근하면 의외로 그 다음 단계까지 쉽게 해내게 됩니다. 오늘은 현관을 나서는 것까지만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바깥에 나가면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뛰어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다 보면 어차피 여기까지 달렸으니 끝까지 달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 완주하게 되죠. 그러니 처음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십시오. 하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손만 살짝 대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몽땅 다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척만 합니다. 이것이 손쉽게 의욕의 스위치를 켜는 비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욕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는 척하기조차 귀찮아 몸서리를 치죠.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아직 적응되지 않았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꾸준하다는 것은 그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되도록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쉬고 싶은 날이 나타나죠. 그래서 적어도 당연히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여행 중이든 명절이든 가능한 한 예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하기가 싫을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쉬려면 내일 쉬자. 일단 오늘은 하자. 내일 쉬자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매일 하게 됩니다. 몸의 피로를 풀려면 휴식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마음의 피로는 어떻게 해야 덜어낼 수 있을까요? 너무 바빠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지칠 때, 그럴 때일수록 2시간 정도 쓸데없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영화는 2시간가량의 현실 도피, 완벽한 디톡스입니다. 정말 바쁠 때일수록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지나치게 바빠 정신이 괴로울 때는 다른 일, 특히 업무 이외의 일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청소가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일수록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청소를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뇌를 쉬게 하려면 뇌가 거부하지 않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뇌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줄곧 신경은 쓰였지만 시간이 없어서 방치해 두었던 단순 작업 같은 일도 좋습니다. 자발적 현실 도피를 위해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싶은 일을 해보는 거죠. 2시간을 잃는 대신에 반드시 무언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좀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내야 할 때는 의욕보다 겸사겸사의 힘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정리정돈이 목적이라면 공부라는 커다란 짐을 눈앞에 매달아 두면 됩니다. 자연히 공부를 피해 정리정돈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죠. 겸사겸사의 힘을 이용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단 한 줄의 메모, 여기에 내일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를 적어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을 위해 두근두근 설레는 작은 모험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일이 있어 외출할 때 역 근처에 가보고 싶은 카페를 검색해서 적어둔다든지, 또 가본 적 없는 슈퍼마켓을 알아본 다음 처음 보는 밀키트를 찾으러 간다든지처럼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취미를 즐길 때도 내일 시도해보고 싶은 작은 목표를 한 줄 메모해 보십시오. 다음 날을 위해 뭔가 작은 모험 하나만 숨겨 놓아도 내일이 훨씬 더 기다려집니다. 하루를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 그것은 곧 한 줄의 메모입니다. 작은 목표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한 스테이지 클리어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끝이 나는 사소한 일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작은 성취감이 싹 틉니다. 나는 늘 이 2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작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클리어하면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선은 작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맨 처음은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좋겠죠. 달성하고 나면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차례차례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게임처럼 사소한 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루틴을 만듭니다. 작은 성취를 이용하면 어려운 일에도 생각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자신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버릇이 생깁니다. 약속을 지키는 버릇이 드는 사이에 끝까지 해내는 힘이 저절로 자라나죠. 나는 끝까지 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지켜온 약속의 숫자가 알려줍니다. 한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마치려고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작게 쪼개어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100점은 바라지 않습니다. 50점이든 20점이든 괜찮습니다. 서투르고 엉성해도 좋으니 아무튼 매일 작은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뭐든 금방 포기하던 나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일을 끊임없이 완수하는 사이 체질 자체가 바뀐 거죠. 끝까지 해내는 것은 작은 끝맺음의 연속입니다. 꾸준함이 당연해지면 어떤 일이든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막 시작했을 때는 즐겁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벽에 부딪히고 말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으니 즐겁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긴 할까? 조금도 늘지 않잖아. 아, 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때려치울까? 그런 생각에 결국 그만두고 맙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니 먼저 그런 생각 자체를 멀리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성취나 발전을 그리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이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윽고 자신이 됩니다. 틀림없이 모두가 그럴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일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을 한다든지 쉽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고 편하면 금방 실증이 나죠. 쉽지 않은 일을 하기에 계속하기가 재미있는 겁니다. 쉽게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의 틀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수록 좋습니다. 작은 일들을 달성하는 것이 당연해지면 이번에는 적당히 무게를 더해봅니다. 약간 힘든 정도로 조금 더 진지하게 몰두해야만 끝나는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벌써 20년이나 계속해온 일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사진전을 여는 겁니다. 원래 사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했으니 눈 감고도 할 만큼 익숙하리라 생각하겠지만 매년 준비 과정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조금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아니 뭐 익숙해지기는커녕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할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쉬워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20년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힘들고 벅찹니다.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있어서 지금껏 실증 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익숙함은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진심으로 뭔가를 즐기는 비결은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쉽고 편하게 해치우지 않고 진심으로 마주하기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무언가를 한결같이 즐기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제대로 보지 않고 되는 대로 적당히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즐겁게 요리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절차에 따르는 대신 순서와 방식을 궁리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직접 시도하며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머리로 직접 생각해서 실행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든 취미든 모든 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이나 단순 작업도 나만의 방식을 궁리하면서 하면 훨씬 즐거워집니다. 누군가 만든 효율적인 방법을 단순히 흉내만 내면 편하고 쉽기는 하지만 즐겁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되는 대로 적당히 해봅니다. 그런 다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해보면 됩니다.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보완하고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든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나는 글쓰기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는 노트라는 블로그 플랫폼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중 가장 부담이 큰 일은 매주 월요일 노트에 글을 올리는 건데요. 글쓰기에 관한 정신적인 부담감을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글을 올리는 날까지 원고를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글을 쓸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나 완성된 글이 도무지 올릴 만한 내용이 아닐 때는 몹시 난처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채 글을 올리는 날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서 방법을 여러모로 바꿔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실험하고 시도하다가 마침내 지금 쓰는 방법에 도달했는데요. 글을 올리기 전날에 50점 정도의 완성도로 일단 한번 원고를 끝까지 써두는 겁니다. 글을 올리기 전날, 다시 말해서 일요일 아침, 이때 합격이라 말할 수 없는 글이 나오더라도 일단 글쓰기를 마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는 이대로 글을 올리면 됩니다. 일단 완성을 하고 잠시 묵혀둡니다. 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50점 정도의 완성도여도 괜찮으니 끝까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대폭 수정하게 되죠. 자연히 글의 짜임새와 정교함이 높아집니다. 끝까지 해둔 미완성품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루 동안 온 힘을 다해서 100점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만든 50점과 오늘 내가 만든 50점을 합해 100점을 노리는 작업입니다. 오늘 내가 쓴 글을 잠시 재워두는 이유는 내일의 자신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에게 힘을 빌려주죠. 매해 개최하는 사진전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지만 늘 준비하려고 마음먹어도 시간이 없어서 도무지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아무런 계획 없이 되는 대로 했습니다. 직전에 준비를 시작해서 부족한 시간에 허덕이며 겨우 기한에 맞춰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리 만족스러운 전시를 만들지는 못했죠.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준비해 보기로요. 날마다 5분이나 10분씩 하루에 한 장의 사진을 고른 뒤 현상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 사진전을 열기 전에 이미 300장 이상의 후보 사진이 마련됩니다. 무언가를 조금씩 꾸준히 거듭하는 일은 미래 나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적금 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계속 쌓다 보면 어느새 커다란 재산이 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목표 달성입니다. 엄청난 성취감.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괴물입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끝까지 해낸 성취감도 크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해방감도 뒤따릅니다. 그때까지 서서히 오르던 열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열이 식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맹렬한 기세로 열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전처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쉰 다음에 마음이 내키면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더는 다시 하기가 싫어집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일수록 하던 일을 담담하게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100권 읽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달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101권째 책을 읽습니다. 그저 그것뿐입니다. 목표 달성을 목표로 삼으면 시합은 거기서 종료됩니다. 목표를 이루면 그 순간은 기뻐할 만큼 충분히 기뻐하면 됩니다. 성대하게 축하하고 즐거워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목적을 향해 걸음을 떼야 하죠. 담담하게 새로운 목적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유 따위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감각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면 어떨까요? 그걸 왜 하지? 라고 생각하면 특히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언가를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보는 자세를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틀림없이 무언가 나타납니다. 목적은 나중에서야 내가 이걸 위해서 계속해왔었구나 하고 어렴풋이 알아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 같지만 왠지 그냥 해보고 싶은 일, 터무니없이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해보면 왠지 재미있을 것 같은 일, 만약 그런 일을 발견했다면 꼭 붙잡으십시오. 둘도 없이 소중한 기회니까요. 쓸데없고 하찮아 보이는 일은 어쩌면 새로운 세상을 열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일도 한결같이 거듭하면 의미 없는 일에 가치가 생겨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해보십시오. 하지만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만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쓸데없으니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 쓸데없는 일을 거듭한 끝에 뭔가 상상도 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 계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시한 일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을 만큼 오래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쓸데없는 일도 굳이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는 청소가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상생활에 나만의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주일에 2번, 1분도 걸리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은 시기를 가늠해서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매일 신경 쓰이는 부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엌, 오늘은 욕실. 이렇게 매일 한 곳씩 청소하고 싶은 곳을 골라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요일마다 장소를 정해서 매일 잊지 않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 1년 정도는 청소하기 귀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계속했더니 청소가 어느새 즐거운 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구가 좋을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일 계속했기 때문이죠. 청소를 매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궁리하고 실험하고 고민해서 그리고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기록이라고 해봤자 스마트폰에 짧게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 청소, 작은 쓰레기통과 텔레비전 리모컨 등을 닦았다. 이런 식으로요. 설마 내가 청소를 즐기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 몸에 뵐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다, 싫다라는 생각은 그저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좋아한다고 들어설 입구를 조금만 고민해서 시도하면 싫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여기는 일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끊임없이 거듭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싫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작게 반복해 보십시오. 어쩌면 거기에 커다란 재산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 작은 취향 하나를 찾아서 기록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남다른 포인트를 기록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도 좋고 메모를 한 줄 써도 좋고 숫자를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을 때 기록하고 싶은 걸 한 가지 정해둡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즐거워지죠. 좋아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법한 오직 나에게만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 기록하면 됩니다. 기록하기, 그 한순간의 귀찮음을 뛰어넘으면 나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날마다 평범하게 하는 일을 기록하기만 해도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기록은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기록을 하면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잡담을 할 때 분위기를 돋우고 싶다면 자신이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 깊이 빠져버린 일이 주제가 되면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지만 세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적당한 거리감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기록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인생까지 바뀔지 모릅니다. 좋아하는 일을 무기로 삼는다는 건 사실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우선 평소 매일 하는 일부터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먹는 쌀밥의 양을 기록한다든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써둔다든지, 뭐든 좋습니다. 이러쿵저러쿵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꾸준히 기록하는 사이에 저절로 해상도가 높아집니다. 좋아하는 걸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좋아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던 것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어느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만화입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어느새 만화를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만화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좋아하는 일일수록 아무런 방해 없이 오롯이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딱히 싫어진 것도 관심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여전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느새 우선순위가 낮아졌습니다. 싫어져서나 실증이 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벽이 높아져서 어느새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완전히 멀어져 버릴지도 몰라. 어떻게든 해야만 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잖아. 없는 시간은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하기. 없는 시간은 아침에 만들기. 그래서 아침 습관으로 하루 5분씩 만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정도에 불과하니 분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빼먹지 않고 읽어도 한 달에 약 5권? 하지만 그 전까지는 0권이었으니까 크게 발전한 셈이죠. 혁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0보다는 1이 낫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중요한 일만 하다가는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기 위한 노력, 좋아하는 걸 변함없이 좋아하는 배짱을 기르십시오.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춤추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시작은 친구가 야, 이거 대단하지 않냐? 라며 보내준 춤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들여다보니 확실히 엄청났죠. 마이클 잭슨이 선보인 춤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모든 안무를 짧게 응축해서 담아낸 5분짜리 춤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무언가 불쑥 끌어올랐습니다. 아, 나도 춰보고 싶다. 1년 뒤 48번째 생일까지 이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해보고 싶었죠. 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거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 밖에 할 일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나만의 목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1년 후 생일날까지 안무를 외워서 춤추는 영상을 찍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바로 달력을 펼쳐서 생일 날짜에 춤 영상 찍기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마이클 잭슨의 춤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강사는 물론 학원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우러 가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너무 애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말이죠. 하루에 5분씩 독학으로 연습을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내 힘으로 어찌어찌 해봅니다. 그리고 안무를 조금씩 외웁니다. 하루에 1초씩 외우면 300일 안에 안무를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매일 연습합니다. 아침 루틴에 연습 시간을 5분 추가합니다. 하루에 5분쯤 내 나름의 방법으로 해보기였습니다. 자, 이제 할 일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연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한다는 결심은 의지가 웬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실천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오늘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첫날 좌우 반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 추면 좌우가 반대가 되어버리죠. 문제없이 그대로 따라서 추려면 좌우가 반전된 거울 모드 영상이 꼭 필요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좌우 반전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해둔 대로 하는 것뿐이죠. 하루 5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한 이유는 매일 거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날마다 절대 무리는 하지 않기, 그저 꾸준히 계속하기. 내가 한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동작을 외웠습니다. 그야말로 흉내내기였죠. 날마다 춤출 수 있는 안무가 초 단위로 아주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초였지만 일주일 뒤에는 7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다시 처음부터 아는 부분까지 춰보고 전날 공부한 몇 초짜리 안무를 제대로 외웠으면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제대로 외우지 못했을 때는 같은 부분을 다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5일 정도 계속해도 전혀 되지 않을 때는 일단 무시하고 적당히 건너뛰어서 다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간 다음에 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춤 연습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간단하게 메모로 남겼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수하는지, 어떤 부분을 제대로 소화했는지, 별것 아닌 내용도 뭔가 깨달은 점이 있으면 바로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소한 점은 금방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춤 연습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2월, 갑자기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 춤 연습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왼쪽 어깨와 오른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허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움직여서 몸에 무리가 됐나 싶어서 아침 일과에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추가했습니다. 춤을 좀 더 편하게 추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유 따위는 모두 잊고 그저 아침에 상쾌하게 몸을 움직이기 위한 습관이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춤을 꾸준히 연습하면서 스스로 느낀 점을 조금씩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할 때는 이런 일에 도전하고 있어요 라고 절대 밝히지 않는데요. 끝까지 해낸 다음에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고 말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언가를 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되도록 신선할 때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깨달음을 소중히 보관하고 가끔씩 슬쩍 꺼내 보이면 의욕도 조금 높아집니다.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주춤하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지요. 그럴 때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기고 앞으로 나아가든지 며칠 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 부분만 천천히 반복하면 됩니다. 연습을 시작한 뒤 반년 이상이 흘렀을 무렵 드디어 안무를 모두 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내가 춤추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야? 꿈실꿈실 움직이는 게 이 이상 아저씨는 뭐야? 너무 놀라서 그날은 입맛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은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의욕을 잃을 뻔했지만 연습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가볍게 추어보기, 과장해서 추어보기, 웃으면서 추어보기, 그렇게 여러 방법을 궁리했는데요.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년 전 나 자신과 약속한 날 48번째 생일에 춤을 영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 동영상 링크는 타마님이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작한 일이니 사실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읽었던 책에 망설여질 때는 부끄러운 쪽을 선택해라 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서 과감히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춤의 완성도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고? 힘들어서 도중에 헉헉대는데? 아니 왜 자다가 일어난 머리냐? 네,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 상관없습니다. 100점 따위는 노리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해냈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죠. 1년 365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냈습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을 어쨌든 현실로 만들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원래는 1년만 도전하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더니 춤이 일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즐거워서 1년에 한 곡씩 춤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안무를 외우고 있습니다. 전부터 책 읽는 습관이 도무지 몸에 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읽으려고 해도 바빠서 좀채 시간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2021년 2월 21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루에 한 권 책 읽기,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좀 억지이긴 하지만 매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 아침 루틴을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지워서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책 한 권을 읽기란 사실 제법 부담이 큰 일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를 꾸준히 하려면 적당히 부하를 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권씩 읽기를 위한 규칙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읽는다. 궁금하거나 마음에 드는 부분은 메모한다. 한 권에 2가지 이상 다른 사람과 나눌 이야기거리를 찾는다. 약간 무리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부하를 거는 게 어려운 일을 익히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쯤 계속해보고 새삼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의지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서가 즐거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매일 아침 한 권씩 읽을 시간을 확보하기란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행하려면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번거로운 일을 꾸준히 하려면 의지의 힘과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행동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을 몇 가지 정해둔 다음에 힘들고 귀찮은 행동은 쉬운 몇 가지 행동 뒤에 묶어서 쉬운 행동과 세트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아침 루틴 마지막에 책 읽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 커피를 내리도록 2가지 행동을 세트로 묶었습니다. 바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방식이죠. 이런 단계를 이미 2년 이상 지속한 지금은 커피를 내리는 행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면 뒤는 어떻게든 됩니다. 의욕의 스위치는 행동하면 저절로 켜집니다. 속독은 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금방 전부 읽을 테니까 차례도 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을 때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아침부터 5시간이나 독서에 쓰는 바람에 일할 시간이 부족해질 때도 있었죠. 1시간 정도면 다 읽겠다 싶어 펼쳤는데 3시간 넘게 걸렸다든지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왼손에 책,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스마트폰에 메모합니다.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적당히 적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을 메모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의견도 같이 씁니다. 인간은 쉽게 망각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메모는 그때그때 바로 해야 합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표지 사진을 찍습니다. 기록용이니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잠시 시간을 둡니다. 숙성하는 시간이죠.
정리한 내용을 이번에는 SNS에 올립니다. 메모를 다시 살필 때 특히 인상에 남았던 부분, 또 기억하고 있는 부분, 이 책에서 가장 마음이 끌렸던 부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140자 이내로 간추려 올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책의 내용이 온전히 내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꾸준히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 자연히 방법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그만두지 않는 것, 그리고 대충 흘려 넘기지 않는 것, 가능한 범위에서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라해 봅니다.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기, 매일 아침 집안 어딘가를 깨끗이 닦기, 아침에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기, 아침마다 바깥 기온을 알아맞히기, 아침에 눈 뜨면 심호흡을 하기, 아침 명상하기, 매일 아침 어제 하루 중 좋았던 점 적어보기, 주말에는 조깅하는 김에 절에 들러 공양 드리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 시작한 습관은 책에서 보고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끔 변형해서 실천하는 쉬운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하루에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은 책은 매일 조금씩 읽는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한두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조금씩 읽는 습관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하루 한 권 독서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티끌을 모으듯 다른 책 두 권을 몇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책 읽을 겨를이 거의 없는 날을 위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도 몇 권 준비해둡니다. 30분 안에 모두 읽을 수 있을 만큼 얇은 분량의 책입니다.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뭔가를 꾸준히 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쁘니까 패스해야지. 이렇게 한번 예외를 만들면 금방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어떻게 잘 조정하면 가능하겠다 싶을 때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둡니다. 여유가 좀 있을 때 한 권을 더 읽고 표지사진과 SNS용 메모도 미리 써둔 다음에 여차하면 꺼낼 마지막 카드로 보관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하루 한 권이라는 규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365일, 365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싶다면 글을 써야 합니다. 시작은 기록입니다. 일상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을 기록하는 거죠. 뭔가 느끼거나 생각하면 글로 적어두십시오. 항목별로 간단히 써도 좋으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어둔 내용을 글로 제대로 써보면 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본래 자신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지점에 도달하기도 하죠. 대충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한 글이라고 의식하면서 써보십시오. 블로그나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한결 깊어집니다. 자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달라지죠. 먼저 엉터리여도 좋으니 글쓰기를 매일 하는 일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부터 시작해서 점차 분량을 늘렸습니다. 4년 정도 계속한 다음 노트라는 플랫폼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내 의견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진지하게 몰두했기 때문에 발견한 사실도 무척 많았습니다. 사소한 것도 보잘것없는 깨달음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의 파편도 일단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남긴 말을 글쓰기를 통해 다시 한번 곱씹고 음미하면 무언가 새로운 풍경이 나타납니다. 기록하고 다시 쓰는 과정을 거듭한 끝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꾸준히 하기였습니다. 노력 끝에 발견한 사실은 뭐야 그런 거였어? 하고 웃어넘길 만큼 시시하고 하찮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기 위한 엄청난 여정이야말로 인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정, 그건 다시 말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기꺼이 계속하는 건 인생을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노우에 신파치가 지은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낭독 산책은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힘을 얻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채널을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